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김만배 씨가 아까 이제 보니까 대법원에 출입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회부된 이후, 그러니까 2020년 6월 15일부터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던 7월 16일 사이 한 달간에 한 번 방문이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1회 방문했을 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된 바 없죠. 방문 저희들 청사 자체를 그러니까 출입 기록에 이제 들어올 때는 권순일 이렇게 쓰고 들어왔는데 네네. 만난 게 확인된 게 있냐고요? 없죠. 그렇죠. 아직은. 그걸까지는 뭐 저희들이 그러면 CCTV가 혹시 지금 이게 이제 2020년 6월 달하고 7월 달인데요.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본인들밖에는 지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이죠. 네. 예, 그 부분을 일단 이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안 된 사실에 대해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를 좀 딴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이었던 이규민 의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요. 내용은 뭐 언론 보도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마 이제 선거 공보물에 이규민 의원의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전 의원이 바이크를 타고 고속도로 진입 허용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제 썼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제 썼는데 이것이 1심에는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는 유죄로 판결이 되고 최종심에서 이제 2심이 유지가 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법관이시니까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어떻게 다릅니까? 법상.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속도로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운용되는 행정적인 의미에서 실제 행정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볼 때나 저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저도 성북구청장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구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인들도 전혀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거 공보물이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게 이 어떤 비난의 목적이나 실익이 있어서 득표에 도움이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한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실점이 되게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많이 아쉽거든요. 그 당시에 보도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고속도로라고 이제 표시를 한 그런 기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2심에서는 물론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 국회의원이 이제 이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헌법기관인데 저게 어찌 보면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단순한 건이라고 보이는데 당선 무효형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은 좀 저는 보면서도 이건 좀 아까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저 사법행정 담당하는 제가 어제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코멘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유죄라고 한다면 그 보도도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언론에 난 보도들이. 그러면 그게 가짜 뉴스라는 셈이거든요. 그 가짜 뉴스를 보고 그 가짜 뉴스를 공보물에 실어가지고
그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국회의원이 결과적으로 입게 된 결과 아니냐. 그럼 그 가짜 뉴스를 이제 생산했던 그 언론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어떤 또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언론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가요. 넘기고. 사실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송치가 되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여러 번 사실은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규민 의원처럼 저렇게 될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더 위중한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사실 2심, 3심 거치면서 저렇게 전 도저히 좀 상식적으로는 얼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판결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재판도 그렇고 법적인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심지어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까 가짜뉴스가 결과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범죄가 최근에 10년간 56%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는데도 집행유예가 2010년도에는 46%였던 것이 2019년도에는 59%로 오히려 상당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양형 기준도 많이 수정되면서 높아져 왔습니다만 여전히 감경 요소로 네. 진지한 반성과 초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진지한 반성도 그렇지만 초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하인리 법칙도 보시면 알지만 실제 범죄나 어떤 사회 현상이 발견되는데, 발양되는 데 있어서는 거의 300번 정도의 그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성범죄는 신고보다 신고되지 않는 게 훨씬 많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굉장히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저는 감경 요소로 저렇게 초범 이게 들어가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진지한 반성도 저 왼쪽에 보시면은 독일 총리처럼 저렇게 이스라엘 저 사람들 무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국가대표가 할 정도로 저 정도는 돼야 진지한 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게 비판이 많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김영란 양형위원장님과 우리 처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진지한 반성은 아까 송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진지한 반성이라고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어디까지가 진지한 반성이냐를 이제 재판하는 법관 심리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 게 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성문의 내용만 믿고 뭐 좀 감형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진지한 반성이 과연 어떤 경우인가를 저희가 좀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좀 더 추가해서 만들어 보는 걸 의원들, 양형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범의 경우는 지금 그런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사 전력이 일체 없을 것이라든지 또 뭐 피해자가 다수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많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초범으로 처리할 수 없게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의식은 저도 공감하고요. 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양형위원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반성문을 대신 써줄 뿐만 아니라 그게 양식도 그렇고 내용도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롱이 섞인 인터넷이 아주 다량으로 발견이
아까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